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8월 20일 매일경제신문이고요. 분양가 상한제 역설 평당 1억 향하는 강남 신축 아파트 이렇게 좀 잡혀져 있네요. 제목이. 이게 왜 그러냐면 평당 1억을 막겠다는 게 그 김현미 장관의 정책이었어요. 근데 대략 기존 신축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아리파 9천만 원 첫 돌파했네요. 헬리오시도 전면적 신고가 행진하고 있고요. 정부가 시장 물라 악순환을 가리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발표에도 한강변 랜드마크인 아크로리버 파크 아파트가 평당 9,208만 원 수준으로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예전에 한번 1억 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작이네만에 또 진짜네 했죠. 근데 이게 딱 한 건 평당 그 최고 옥탑방 대제인데 지금 이제 여러 건이 거래되는 그런 사례로 보면 이제 곧 평당 강남이 1억을 찍을 것 같아요. 평당 이제 9,200 찍었으니까요. 평당 9,200만 원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국내 최고 가격입니다. 강남 대장주 아파트가 아크로리버가 지난해 가격 폭 등기였던 8월 중순 59제곱미터 평당 1억 원을 돌파한 24억 5천만 원이 거래됐다는 루머가 나타났었습니다. 국토부께서 나서 소문 후 조사한 끝에 허위 정보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당시 박원신 서울시장의 여의도 통계발 불고 있었던 집값에 부채질했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국토부 목표하는 정반대로 민간택지 상한제 발표 이후 전후로 강남 4구 일대에서 향후 상한제 재건축 사업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 수는 수년간 급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고요. 익명을 요구하는 한 대학 교수는 강남 서초, 강남 4구는 단순히 부동산 투자 때문만이 아니라 학군, 그 다음에 복지, 문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라서 단순히 분양가만으로 집값을 내려 결정하는 것은 어설픈 정책으로 집값 잡는 것이 불가능하고 결국 공급을 늘리는 정책이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고요. 김현미 장관이 평당 1억 원을 막겠다고 발표한 민간 아파트 상한제가 대략 강남 아파트를 평당 1억 원을 향해 달리는 추진 엔진이 됐다는 해석이 통설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지네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투기적 수요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재건축에 대한 수요는 잘라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새집에 대한 욕구 자체에 씨를 말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기존 새집 가격 상승은 예정된 코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격의 인정 효과는 그래서 이제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매매 현황을 보면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가 59제곱미터가 지금 22억 1천 찍었고요. 신고가로 대치동 레미안 대치팰리스가 84제곱미터 26억 찍었네요. 역삼동 역삼자이 114제곱미터가 23억 8천 찍었고요. 개포동 레미안 블러스티지가 18억 2천 찍었습니다. 59제곱미터입니다. 가락동 헬리오시티가 10제곱미터가 20억 7천만 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하면 강남 신축 아파트가 폭등한다고 보는데 또 다른 견해에 있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라고 하는 조영광 연구원님께서 서울 아파트 값은 신축도 더 이상 오르기 힘들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서울은 5년 내 신축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의 8%라며 8% 신축 아파트는 이미 너무 비싸 그 가격을 받아줄 수요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봐요. 이게 수요자가 수요는 계속해서 있는데 살 사람은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죠. 근데 이 아파트가 8%인데 이 아파트 8%가 5년 신축하는 아파트 8%가 시장에 다 나온가요? 다 나오지 않죠. 이 사람은 해석을 이상하게 한 거예요. 아파트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가 서울에가 만약에 10,000개가 있어요. 10,000개가 주택이 10,000개가 있다고 쳐요. 주택이 10,000개가 있고 거기에 아파트가 한 55개 뭐 얼마나 있다면 55% 있다고 치면은 한 5,500개 있다고 쳐야 되나요?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C 아파트가 있으면 8% 얼마나 됩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만약에 10,000개의 곱하기 8%면 한 800개인가요? 800개가 그러면 C 아파트가 800개가 있는데 그 800개가 시장에 다 나온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800개 그 C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90% 정도는 계속 그냥 살아요. 거기서 시장에 다시 나 그만 살래 다른 데로 이사 갈래 하고 내놓은 사람은 그 8% 중에서도 10%나 시장에 내놓을까 말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0.8%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겠다는 사람은 많을까라면 그럼 가격이 당연히 폭등하겠죠. 저는 가격이 폭등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전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해서 연수가 흐르면서 19년, 20년, 21년 되면서 가격은 계속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해석은 자유죠. 미래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근데 강남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양가 상한제, 핵폭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핵심 요약 정리, 뭐 핵심 요약,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 핵폭탄, 핵심 요약 이렇게 해서 쳐보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그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것을 핵심 요약으로 한 30분에 걸쳐서 아주 자세하게 좀 펼쳐놓은 거 있습니다. 각각의 그 해당되는 사람에 따라서 거기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분양가가 9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여기서 수도권 분양가가 9개월 만에 하락 반전했다는 것은 그 개별 아파트는 각각 지금 제가 말씀 계속 드리지만은 서울, 경기도, 광주 평균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이렇게 계속 쪼아대니까 누르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몇 가지 위치가 아주 좋은 아파트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7월 평당 1,787만 원으로 1.6% 하락했습니다. 공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고요. 정부가 막 누르고 쥐어 패고 하니까 당연히 공급은 하락하겠죠. 오히려 집값 상승. 그래서 이제 공급이 줄어서 집값 상승이 몇 년 후에는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비싼다고 생각하는 지금 사는 게 몇 년 후를 생각하면 그래도 이익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면 정부가 민간 분양 상한제 제공용 관심 지역으로 벗어난 지방 대도시 분양가 오름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5대 광역시 분양가는 떨어지는 곳은 부산시 한 곳뿐이고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5대 광역시는 세종특별시를 포함하여 지난해 평당 평균 분양가가 1,244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1,227만 원에 비해 2.4%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 경기권은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켜서 분위기상 눈치 보고 뭐 이렇게 해서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지방광역시는 조금씩 올랐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제 해도 대출 족쇄 때문에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당연히 뭐 그러겠죠. 서민에게 그림 떡인 것은 뭐 알겠죠. 서울 이게 지방 아파트 같으면 뭐 5억, 4억대, 5억대, 6억대 이렇게 해서 대출이 되지만 서울은 웬만하면 다 1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9억 이상 고가 아파트라고 해서 대출이 안 돼서 분양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현금 부자만의 잔치 가능성, 강남 소형 아파트 분양가도 9억을 넘을 듯 중도금 대출 원칙적으로 불가능, 현금 7억 원 이상이 있어야 청약 가능하고요. 순자산 10억 넘는 가구가 6.1%, 거주무 전세금 활용 어려워, 무주택자 이민계약 우려도 이런 소제목으로 잡혀져 있는데요. 뭐 핵심은 그냥 그겁니다. 9억 이하, 9억 이상 못하게 해서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만 줍줍할 것이고 이 정부는 도리어 돈 많은 사람들한테 행운을 갖다 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되고 정말 그 가진 자들이 좀 빙그레 웃는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매일경제신문인데요. 꼬마빌딩 상속 증여세 내년부터 많이 오른다 이런 내용이네요. 꼬마빌딩. 꼬마빌딩이 왜 오르냐면 국세청 과세 기준시가를 결정할 때 기준시가 대신 감정평가를 활용하겠다. 예전에는 기준시가만으로 했는데 감정평가 활용해서 금액을 현실화 시키겠다 이거겠죠. 그래서 세금을 좀 더 때리겠다 이 내용이겠죠. 전문가 시세 40억 원 건물 증여 때 세금 지금보다 3, 4억 원 늘어날 때 국세청 과세 형평성 확보 차원 이런 내용입니다. 감정평가로 꼬마빌딩 시가가 현실화하면 상속증여세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상속증여세 가액의 전체 57%, 증여세 가액의 62.5%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시세 반영률 매우 낮은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가 좀 더 시세에 근접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가 상당 부분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특히 과세 기준이 10억 원가량 늘어나면 세금이 3, 4억 원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 증가폭은 매우 큰 편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 좌성향 정부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소득 1분위, 2분위자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뜯어낼 것이다. 그 뜯어내기 위한 재원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상 전국 단위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접수는 010-727-4080으로 해주시고요. 물건을 주시면 유튜브로도 홍보해 드립니다. 유튜브에 부동산 행간의 의미 또는 부동산 강의 등 같은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소식을 받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